안녕하세요. 솔로몬 코리아 KTV의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중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있어서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가동 정부는 기뻐할까? 김현미 장관이 법인 매물 30대가 영끌로 받아 안타깝다. 장마로 드러난 태양광의 취약성에 대해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가동 정부는 기뻐할까? 세계의 원전 휩쓸어도 탈원전 고집 절대 안 꺾어 두산중공업 눈물의 명예퇴직입니다. 중국의 기술 추월당할 위기이며 2019년 말 한국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전 종주국을 제치고 아랍에미리트부터 수주한 200억 달러 규모 원전 4기 중 한 기가 드디어 공급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전력과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는 지난 1월 19일부터 바라카 원전 1호기에 생산된 전기가 송전망을 통해 일반 가정과 산업 현장에 최초로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출력 증강 실험 등 후속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내년 중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서부터 4호기 건설 진척률도 95, 92, 84% 이상으로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후 40여 년 만에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국외에서 대규모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게 됐다는 사실은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APR-1400 노형은 지난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미국의 최초로 설계를 인증했고, 이에 앞서 2017년에는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을 취득해 한국은 유일한 글로벌 원전 인증 국가가 되었습니다. 관민 협력 체제 구축과 원전 인력 피난하는 노력에 힘입어 세계 원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탈원전 기치를 내걸며 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 제4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건설 계획이 반영된 신한울 3, 4호기는 15% 정도 기기 제작이 진행되다 중단되었습니다. 천지 1호기, 2호기, 4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으며 월성 1호기는 7천억 원 돈을 들여 2022년까지 가동이 가능하도록 설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는 멈춰서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의 경제성 없음 의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태껏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원자로 설비와 터빈 발전기, 보조기기 등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남 창원 지역 430개 중소기업의 일감이 지난 4년간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호기, 6호기 기기 제작이 올해 말까지 완료되면 그 이후로는 수주 절벽이 예상되며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과장급 이상 전 직원 2,400명이 순환휴직을 한 데 이어 올해는 45세 이상 2,000명에 대해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노조는 최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필자가 자장을 맡은 지 지역에너지산업 토론회에서 노조 부위원장은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되는 울진군민 5만 명 중 3만 8천 명이 건설 재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과연 환경단체와 일부 정당에서 주장하던 원전이 위험하다면 수십 년간 원전과 함께 생활한 울진 군민들이 왜 신한울 3, 4호기 재개를 요구하겠는가라며 원전 재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향된 시선과 잘못된 지식으로 원전 산업을 사회학처럼 몰아가는 진보 진영의 정당들, 그리고 탈원전을 하는 것이 무슨 애국이고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여론을 형성하는 환경단체들을 보면 원전 산업 종사자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여름 기나긴 장마와
폭우를 겪으면서 원전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으며 태양광 발전소는 8월 한 달 동안 236곳이 먹통이 되는 등 발전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였습니다. 태양광 난 개발로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산림이 훼손되었고, 이 때문에 여기저기서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한 원전을 굳이 퇴출시키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베트남, 케냐, 남아공 등 원전 건설 계획 국가는 우리의 기술을 손짓하고 있으며 파격적인 정부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완결된 핵주기로 접근하는 미국, 프랑스, 선진국들 사이에서 우리 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탈원전 고집부터 버려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온기윤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님이 법인 매물 30대가 영끌로 받아 안타깝다는 기사입니다. 기회가 있을 거란 뜻, 해명 불구하고 유체 이탈 합법 비난 쏟아집니다. 대출 기준 감정원 시세로 할 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세율 인상을 전후해 쏟아지는 다주택자, 법인 등 보유주택 매물 가운데 상당량을 30대 젊은 층이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돈을 모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매수하는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30대 영끌 매수 현상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이 이 같은 표현을 쓴 데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느냐 김 장관에게 질문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에서는 갭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 아파트 매도 건수는 8,278건으로 2016년 12월 1,706건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았으며 전월인 올해 6월 6,193건과 비교하면 33.7%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김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직접 거론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해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 김의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30대 영끌이 안타깝다고 한 것이 집값이 앞으로 내릴 것인데 왜 비싸게 사느냐는 의미냐고 따져묻자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내년부터 사전 분양하고 올해만 해도 20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의 공간에서는 집값 올리는 정책이란 정책은 다 써놓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말한다며 책임감이 전혀 없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네티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 주택 통계 활용 문제도 지적됐으며 김은혜 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매매, 전세, 시세를 얘기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감정원 시세를 얘기하고 대출 규제를 할 때는 높은 KB국민은행 시세를 쓴다면서 기준도 없이 정부 입맛대로 통계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앞으로 대출 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많았다고 하였으며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에서 주택이 1억 원 이상 3억 원이면 0.3%, 3억 원 이상 6억 원이면 0.4%, 6억 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체와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마로 드러난 태양광의 취약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답 재생에너지 한계 나타나 에너지 공급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성수영 경제부 기사 이 글입니다. 역대 최장인 54일간 이어진 이번 장마로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태양광이 제효율을 내려면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내내 비가 오면서 발전 효율이 17%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풍력 발전량은 16% 넘게 줄었습니다. 태풍으로 지나치게 강한 바람이 불면서 발전기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늘리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 기저에는 14세기 인류가 겪은 참혹한 기억이 깔려 있습니다. 시작은 장마였으며 독일 역사자 노날드 D. 게르슈트에 따르면 1315년 영국으로부터 폴란드까지 전 유럽에 100일 넘게 난데없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작물은 물론 토양까지 대부분 쓸려 내려가서 독일에는 경작 가능한 토지 면적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영국에서는 밀과 기리의 수확량이 40%가 줄었습니다. 곧이어 극심한 식량난이 벌어졌으며 도처에서 식인행위가 벌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범죄가 급증했고 영양과 위생 상태가 악화되면서 전염병이 돌았고 인구 급감으로 사회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1346년 전후로 유럽을 덮친 흑사병의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극심한 기후변화로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600여 년 전에 비해 극히 미미합니다. 그간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인간의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한 덕분이며 홍수와 전염병, 식량난 모든 국가가 시스템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분야에서는 대래 기후변화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달 캘리포니아에서는 폭염으로 태양광이 과열돼 효율이 떨어지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되 원자력 발전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40년까지 올해 6.5%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5%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격한 속도이며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위한 자연 조건이 좋지 않고 주변 국가나 주에서 남는 전력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원전은 확 줄일 계획입니다. 14세기 장마로 모든 것이 떠내려가자 사람들은 하늘의 벌을 면하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도를 올리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인간 이성이 그만큼 발전한 것이며 그런데 수백 년 지난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국가 에너지 공급의 3분의 1을 전적으로 날씨에 의존하게 되면서입니다. 정전을 막기 위해 기청제를 지내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우스갯스러운 농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가동 정부는 기뻐할까? 김현미 장관의 법인 매물 30대가 영끌로 받아 안타깝다. 장마로 드러난 태양광의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솔로몬 스토어 010-3003-3190 다음 카페 솔로몬 건설 분쟁 연구소 카카오톡 플러스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